안녕하세요. 리터러시 교육 채널 언어의 종언의 대표 이동규입니다. 자, 꽤나 긴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이 책을 마지막으로 드디어 인문학 독서 영역 총 9개, 문학, 역사, 철학, 정치, 경제, 과학, 뇌과학, 심리학, 예술 이렇게 한 서클을 돈 건데요. 이로써 우리가 인문학 공부를 하려면 꼭 읽어야 할 현대판 고전 시리즈 시즌 1을 마스터하게 됩니다. 오늘은 마지막 남은 딱 한 분야로 정치 분야의 책을 강의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폴 슈메이커라는 교수가 쓴 진보와 보수의 12가지 이념이라는 책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책을 우리나라 전 국민이 한 번쯤은 꼭 읽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인들의 정치인식을 볼 때마다 늘 좀 안타까웠던 점이 자신이 자신만의 어떠한 정치적인 이념을 내세울 때 본인도 그 구체적인 근거나 이유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국가는 국민의 자유를 보장해줘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본다고 쳐봐요. 지금 말씀하시는 자유가 정치적 자유인가요? 아니면 경제적 자유인가요? 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겁니다. 누군가로부터의 간섭이 없는 상태가 자유인가요? 아니면 간섭이 존재하면서도 자유는 보장될 수 있는 건가요? 또 이런 질문도 추가로 가능하겠죠. 자유는 왜 보장돼야 합니까? 그건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져야 할 절대 원칙 같은 겁니까? 이렇게 본질을 계속 파고드는 질문을 던질 때 논리적으로 일관된 대답을 할 수 있는 분들 과연 몇이나 될까요? 실제로 대화를 나눠보면 엉망진창인 분들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전 이런 분도 봤어요. 자기가 리버럴리스트래요. 특히 존 롤스의 정의론을 무척 감명 깊게 읽었대. 그래서 자기는 이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사회가 되려면 좀 더 서로 끈끈하게 연대하고 서로 간의 미덕과 정을 나누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대. 그 과정에서 국가나 정부가 국민의 자유 보장을 위해 구성원들 삶에 개입하는 일이 최소화된 나라. 그래서 구성원들이 각자 자율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하고 공동체가 자율적으로 경제적인 발전, 진보를 하는 나라.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대요. 자, 여러분들은 이분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얼핏 듣기엔 좋은 말들은 다 들어있죠? 그래서 대충 들으면 굉장히 유의미한 주장처럼도 보입니다. 하지만 죄송하게도 이분의 머릿속에는 대략 3개의 정치 사상이 어지럽게 빙의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본인이 얘기한 대로 미국식 리버럴리스트, 그러니까 현대 자유주의자스러운 생각이 일부 들어있고요. 동시에 맥킨타이어를 위시한 공동체주의자들이 할 법한 주장도 중간에 하고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약간은 진화된 현대 보수주의자나 자유지상주의자라고 여겨질 법한 견해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서로 상충되는 정치 사상들이 이 한 사람 안에 혼재하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중구난방, 자가당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의 이 한 사람뿐이냐? 아니요, 겁나게 많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기가 정치깨나 안다고 떠벌여대는 망상가들, 소위 정치병 환자들 중에 이런 분들이 거의 대다수라는 게 더 문제죠. 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간단하죠. 무지해서 그런 겁니다. 몰라서요. 정치 철학이라든가 정치 이데올로기, 정치 사상이나 정치 이념과 관련한 주요 쟁점, 개념들을 잘 모르니까 서로 모순되는 주장들을 막 두서없이 나열하는 거예요. 정치 철학을 누군가로부터 체계적으로 배워본 적도 또는 자기 스스로 책을 보며 공부해 본 적도 없기 때문이죠. 특정 이데올로기가 어떠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어떠한 역사적 과정을 거치며 형성되고 또 발전, 진화해 왔는지 그 구체적인 맥락을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아까 그분의 경우도 보세요. 그분은 자유라는 개념에 대해 체계적인 지식과 정보가 전혀 없어요. 자유라는 개념이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또 진영과 세력에 따라 자유 개념이 어떻게 다르게 쓰이는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막 앞뒤 안 맞는 얘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언어의 정언의 체계 정언 코너에서 인문학 범독 독서법 시즌 1 9개의 영역의 마지막 추천 도서로서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강의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책은 일단 정치 이데올로기에 대한 무지를 탈피하게 해주고요. 더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이데올로기 공부를 잘 해둠으로써 미디어에 접속하기만 하면 아주 스크린 너머로 득실득실거리는 미친 정치병 환자들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보호하고 구원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아주 제대로 가르쳐 줄 겁니다. 이 책은 적어도 제가 지금까지 본 책 중엔 정치 이데올로기들을 가장 다양하게 그리고 매우 깊이 있게 다룬 책입니다.
무려 총 12가지의 정치 이데올로기들이 소개되어 있고요. 그 12개 각각의 이데올로기들을 11개의 범주로 톱어봅니다. 예를 들어 현대 자유주의라는 정치 이데올로기를 설명하면서 이 현대 자유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전제하고 있는 어떤 철학적 이론이라든가 가정, 또 이 현대 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국가상이라든가 시민상, 그리고 사회 변화의 주체는 누구고 방향성은 어때야 하는지 총 11개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이 현대 자유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완전히 해부합니다. 물론 현대 자유주의라는 딱 하나의 특정의 이데올로기만 해부하는 게 절대 아니겠죠. 고전 자유주의, 전통 보수주의, 아나키즘, 막시즘, 공산주의, 파시즘 및 나치즘, 현대 자유주의, 현대 보수주의, 급진 좌파, 급진 우파, 극단적 좌파, 극단적 우파, 이렇게 총 12개의 정치 이데올로기들이 11개의 비교 기준으로 낱낱이 설명됩니다. 이 책 목차에도 이미 있기는 하지만요. 이 11개의 비교 기준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존재론, 인간론, 사회론, 인식론, 정치 공동체, 시민권, 사회 구조, 권력의 보유자, 정부의 권위, 정의, 변화.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몇몇 비교 기준의 경우 서로 약간 겹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용도 조금 중복되고 중언부언하는 느낌이 듭니다. 저자가 지나치게 기준들을 좀 세분화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또 의외로 장점이 있긴 합니다. 이 책이 굉장히 두꺼운데요. 뒤쪽에 참고문헌이랑 미주 빼도 한 800페이지 되거든요. 그런데 반복되는 대목들이 많다 보니까 생각보다 빨리 읽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책 처음 찾아보시는 분들은 그 두께에 너무 놀라거나 지레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생각보단 빨리 읽을 수 있습니다. 중첩되는 내용들이 꽤 많으니까요. 제가 이 책을 추천해드리는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확실하게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고 나시면 어떤 정책이라든가 어떤 정치 시스템 같은 것들을 접하실 때 굉장히 넓은 지평과 식견, 즉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판단할 줄 알게 된다는 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정치 논객들이나 정치 유튜버들의 문제가 뭐냐면 둘 중 하나예요. 일단 첫 번째 유형은 들어보면 그냥 막 장황하기만 하지 가만히 곰곰이 따져봤을 때 결국엔 앞뒤가 안 맞는 모순투성이인 얘기를 하는 인간들. 자, 두 번째 유형은 뭐 보수는 자유, 진보는 평등, 이렇게 앞뒤 맥락 없이 뭐 어떤 특정 이념 자체를 자유니 평등이니 하는 한두 개의 개념으로 100% 치환시켜버리는 인간들. 대부분이 이 둘 중 하나예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이 책의 목차를 해설해드렸죠. 정치 철학이 뭐 보수와 진보 아니면 우파와 좌파 이렇게 딱 칼로 무베듯이 두 덩어리로만 나눠지던가요?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죠. 보수 진영에도 다양한 분파가 있고 진보 쪽에도 여러 가지 갈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진보나 보수든 간에 근대 중기나 말기쯤 형성됐던 전통 고전적 개념들을 고수하는 파, 또는 현대 보수주의나 현대 자유주의처럼 전통 고전적 개념들을 일부 변형해서 차용했을 뿐 본질적으로는 과거에 비해 서로 입장이 뒤바뀌어 버린 파, 아니면 네오콘처럼 급진적이거나 극단적인 보수파, 혹은 막시즘처럼 급진적이면서도 극단적인 진보주의. 그 외에도 뭐 또 환경, 인권처럼 특정 이슈 자체를 정체성으로 삼는 파. 이렇게 계보를 따지려면야 아주 디테일하게 분화할 수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건 어느 특정 이데올로기라고 해서 결코 단 하나의 개념이나 가치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게 특히 몇몇 이슈 자체를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으로 삼는 단순한 비판 이념들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사회 영역 전반에 관해 자기 나름의 입장을 제시하는 보편 이념들일 경우에는 특히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책의 저자는 11개의 이론적 근거, 범주를 제시한다고요. 제대로 된 정치 사상이라면 그 근간이 되는 이론적 논거, 범주로서 11개의 핵심 콘텐츠가 있게 마련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예를 들어 자유라는 가치만 놓고 보더라도 자유는 우파나 보수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좌파나 진보 진영에서도 자유라는 개념을 중시해요. 다만 각 진영이 생각하는 자유의 정의, 자유의 디피니션이 다른 거죠. 평등이라는 가치는 또 어떤가요? 보수주의는 평등이란 개념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정치 사상인가요? 이건 역시 이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수주의도 평등을 얘기합니다. 다만 이 역시 또 자유주의나 사민주의 진영이 말하는 그것과 데피니션, 즉 정의가 다른 것뿐이에요.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책의 저자도 얘기하는 바처럼 저도 여러분들이 가급적 이 책을 읽으신 뒤 다원주의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보수, 진보 다 존중합니다. 사람은 다 각자가 생각하는 정의로움이 있게 마련이니까요. 각자 추구하는 가치에 맞게 정치 이념을 가지시면 되죠. 다만 어쩌면 자연스러운 귀결일 수도 있는데 이 책을 다 보시고 나면 내가 그동안 한쪽만 무조건 옳다고 생각했던 독단과 편협성이 어느 정도는 희석될 겁니다. 그게 다원주의 정신이고요. 예를 들어 자신이 진보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앞서 말했던 11개의 비교 가치관 중에서 보수가 제시하는 가치들의 최소 일부는 공감 가는 측면이 생길 겁니다. 반대도 가능하죠. 자신이 보수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진보가 말하는 이 11개의 비교 가치관을 검토하다 보면 부분적으로는 진보에 공감하는 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상을 전향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어설픈 중도나 통합, 양비론, 양시론을 추구하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다만 굉장히 이질적이고 상반돼 보이는 정치 이념들 간에도 나름의 교집합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이해해보자는 겁니다. 일종의 필요 최소한도의 공통점 같은 거죠. 그러면서 서로 간에 존재하는 이해의 폭을 넓혀보자는 겁니다. 실제로 이 다원주의 정신이 이 책의 저자 폴 슈메이커 교수가 말하고 싶은 최종 논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책의 부제가 다원적 공공정치를 위한 철학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분의 견해에 동감해요. 엄밀히 말하면 저도 이 책을 읽고 제 생각이 바뀐 거죠. 한 10년 전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책을 다 읽고 나신 뒤 원래의 보수주의를 견지하셔도 됩니다. 본래의 진보주의를 견지하셔도 상관없어요. 다 괜찮습니다. 다만 모든 정치 이념, 정치 사상, 정치 이데올로기에는 스펙트럼이 있다는 걸 꼭 이해하시길 바란다는 거예요. 마치 색깔에도 파랑과 빨강 같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옅은 파랑, 진한 파랑, 주황색, 진홍색, 또 파랑 빨강과는 다른 차원의 노랑, 초록 같은 색깔도 있듯이 이즘의 세계에도 좌우 아니면 진보 보수 또는 평등 대 자유 같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쟁점과 스탠스들, 심지어 무수한 가치 개념들까지 존재한다는 걸 이해하셨으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본인이 비록 어떤 특정한 정치적 스탠스를 취하는 사람이더라도 일부 어떤 사회적 이슈나 프로젝트에 대해선 반대 스탠스의 아이디어에도 동조할 줄 아는 관용정신, 그러한 똘레랑스를 기르는 것, 그게 바로 이 책 진보와 보수의 12가지 이념을 읽는 이유이자 이 책의 저자 슈메이커 교수가 거듭거듭 책 속에서 독자들에게 부탁하는 이 책의 최종 메타 컨셉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 채널 강의 영상에서 늘 그랬듯이 오늘 강연 내용과 관련한 과제물, 과제 콘텐츠를 드리겠습니다. 자신이 직접 쓴 과제 결과물이라든가 스피치, 에세이, 논술 글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싶으신 경우 또는 영상 발제문에 대해 제가 직접 작성한 예시 답안이 필요하신 경우 그 외에도 국어공부법이라든가 인문학 공부법, 독해법, 독서법, 시간관리나 멘탈관리 등에 관한 클리닉 상담 및 코칭이 필요하신 경우 영상 아래쪽 설명란에 적힌 1:1 온라인 상담 링크를 타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자주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유튜브 강의를 그냥 보고 듣는 걸로만 끝내는 것보다 직접 글로 쓰고 말로 표현하는 것만큼 자신의 인생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공부법도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삶 절대 썩히지 마시고 꼭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점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 지적인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